자, 그 다음 이어서 합시다. 잠 떼세요. 자, 페이지 31페이지. 문제 9번. 되게, 이 정보학형이 참 많이 나와요. 정보학형이 되게 좀 재밌어서 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보학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별 그릴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대각선들은 전부 다 길이가 똑같죠? 맞지? 대각선 길이가 다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호각형에서 대각선 길이 x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자, 요 x 길이 뭐 AC든 AD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길이니까 어떻게 구할까요? 고민해보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 아무거나 x. 요걸 해볼까? 요걸 x. 여기도 x. 자, 어떻게 구해요? 참 많이 나왔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봐봐요. 너희들 혹시 이거 아냐? 정행각형. 이게 기본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 내각의 크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일단 정행각형에서 이렇게 뭐 정행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몇 개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n-2개 넣을 수 있죠? 알지? 그래서 총 내각의 합이 얼마냐면 파이 곱하기에 n-2가 돼요. 그거를 얼마로? n으로 나눠주면 그게 한 내각의 크기입니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겨되냐면 제가 직관적으로 알려줄게요. 봐봐요. 요 두 개 제외하고요. 여기서부터 요 변마다 하나씩 삼각형 생각한다 치면 요 두 개 제외하니까 n-2개 생기겠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한 내가 그린데 그럼 정호각형의 한 내가 그리는 거 있어요. 계산해봐. 정호각형 n이 오면 5분의 3파이 이거죠. 그지? 이게 한 내각의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요 값을 우리 알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알파 그리고 여기가 2알파 되겠죠. 봐봐요. 알파 2알파 될 거예요. 여기도 알파 2알파 되죠. 우리 이 값을 일단 베타라고 한번 봐봅시다. 알겠죠? 저 중간에 끼인 값 베타라고 나와봐요. 그러면은 요거 관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하나는 요 한 내각의 크기가 한 내각 크기가 2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값이 5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삼각형의 대조건 생각하시면 베타 플러스 4알파죠. 이게 파이죠. 따라서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4알파를 여기다 넣어봐요. 그러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5분의 3파이 되니까요. 알파는 얼마가 돼요? 5분의 파이 됩니다. 36 정도 되나? 180도 나누기 5 하면 아니다. 36도 되나? 180 나누기 5 35 맞네요. 36도 한 이게 36도짜리 알파가 이게 36도죠. 그 다음 베타도 보여볼까요? 베타도 보여보시면 베타도 똑같아요. 똑같이 5분의 8이에요. 얘도 5분의 8, 36도. 예, 특이하게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36, 36, 36씩 나눠가지고. 알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거를 구할 거예요. x를 구할 거예요. 어떤 삼각형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 요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 ACD에서 요 AC와 AD의 길이가 x이 이등의 삼각형이 돼요. 그치?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있죠.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봐요. 아까 이 각이 알파죠. 요것도 알파죠. 여기도 알파죠. 여기도 알파네요. 그리고 요각은 얼마예요? 요각도 가봐요. 이거 아까 베타라고 했지만 알파예요. 똑같이 알파예요. 알파, 2알파 됩니다. 여기도. 그죠? 네. 그래서 닮은 삼각형 안에 닮은 삼각형이 생기고요. 이렇게.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닮은 비율 얘기해 봅시다. A, C, D 그 다음에 여기를 이 F라고 하면 삼각형 A, C, D랑 닮았죠? 삼각형 C, D, F랑 닮았습니다. 왜냐? 여기가 2알파고요. 여기도 2알파고요. 여기도 2알파였습니다. 알파 이렇게 됐죠? 됐지?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율을 말해보세요.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율은요 CD분의 AC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짧은 변은 FD죠. FD분의 CD 여기. 따라서 요 x를 하나씩 고쳐주면 CD가 길이가 얼마게요? 2, 그 다음에 AC 길이가 x 2분의 x는요 이 쪽간 삼각형에서는 요 길이가 FD가 얼마예요? 2-x x-2죠. x-2분의 CD 길이가 2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서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4,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냐? 1 뿔만 루트에 1 플러스 4, 5 이렇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쪽은 아니고 플러스 쪽 이렇게 됐죠? 이게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이어서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죠.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면요 딱 반대겠죠? 반대고요. 그게 이렇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될 텐데 우리 특별히 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황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도 있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황금 비율이 뭔지 들은 적 있어? 황금 비율은 딱 이런 거예요. 만약에 황금 사각형 보여줄게. 황금 사각형은 이것도 마이너스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 단변 1 알았죠? 그 다음 x 요 비율이 요 조그만 거 있죠?
요거의 비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1, 요 길이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얼마예요? 1 x-1이죠. 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1대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율을 이쪽에서 짧은 변 x-1분의 긴 변의 비율 이 직사각형에서의 단변 대 긴 변의 비율 되죠?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곱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분량이 되고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4, 5 이렇게 되죠. 여기서 플러스 쪽만 생각하면 이게 한분 비율 똑같죠? 알겠지? 이게 한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약 얼마쯤 되냐면 1대 1.69 정도 되나? 한 6대 9 뭐 그 비율 좀 돼요. 화면 비율 거의. 자, 그다음. 근데 이거는 미적분이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고사도 써도 돼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뭐 닮은 비로 풀면 이렇게 푼다고. 알겠지? 자, 그다음.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써? 고사인 법칙 쓰면 여기 지금 특수가 있는 3알파가 특수가 나온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 36도가 있는 삼각형 길이가 2x인 게 아니라고 xx인 게 있으니까 그거만 쓰면 어차피 각이 다 36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한 36도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그 얘기잖아. 코사인 법칙 요거 2의 제곱은 이거 이렇게 어? 그죠? 그 코사인 36도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36도 가운데 이런 삼각형에서도 한번 더 쓰면 여기서도 또 써가지고 연립한다. 그래도 되긴 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거 훨씬 간단한데 다른 일로 하는 게. 자, 그 다음 9-2번 가봐요. 9-2번이 딱 아마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하 쪽 문제예요. 기하 한 사람들 알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몇 개의 용어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기하에서 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명각. 자, 이게 뭐냐? 이 두 개의 면. 그게 아니에요.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봐봐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면이 하나가 있고, 가령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고요. 이 면에 대해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이렇게 서로 만나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그 두 면이 이루는 그 경계면 있잖아요. 두 면이 이루는 경계면을 교선이라고 해요. 그때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하느냐? 교선에 대하여 수직인 두 직선 이렇게 잡아요. 수직인 두 직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게 바로 이 이면각의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요, 봐봐요. 두 개의 면이요, 선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겠죠. 과연 이렇게 요 면이 있고요,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두 개면이 보일 텐데 이게 선과 선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선과 선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 두 선이 이루는 각이 인면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요게 알파 평면이 선으로 보이고요. 베타 평면이 선으로 보일 때 요 각이 인면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알파 요 교선, 이 교선이 지금 점으로 보이는 거다. 교선이 점으로 보이는데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인면각이라 한다. 알겠죠?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 문제 정오각형에서요 A, B, C, D, E, F에서 AC와 AB를 따라가지고 접어서 두 개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두 개이면 PAC와 PAB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이거 자, 봐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두 개 접어요.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겠죠. 여기 접었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만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AB와 AE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가 B와 E가 만나는 거죠. 위에 금 뜨겠죠. 맞지? 여기를 P라고 합시다. P. 그런데요, 요 P에서부터 두 면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앞으로 붕 떠 있는 겁니다. 여기가 P예요. 여기가 B와 E가 딱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딱 이런 모양으로 될 텐데, 맞죠? 이 면이 이렇게 서 있고요. 얘도 이렇게 일체인데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누가 교선이에요? 이 두 면, 여기를 알파 평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점 올린 이 두 면을 알파 평면, 베타 평면을 할 때 누가 교선이 교선이 누구죠? AP죠, AP. AP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돼요. 그럼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P에서부터 요 밑변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더 편한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애초에 여기서 수직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을 딱 날개를 더 붙여가지고요. 수직인 거를 아예 붙여서 올라오면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A, B, C, D, E, F, G. 그러면 FG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있겠죠. 맞물리는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 교선에 대해서 여기를 Q로 합시다.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요 지점. 이걸 연장해서요. 이렇게 맞물리는 요 지점을 Q라고 합시다. Q라고 하면 F가 G가 만나는 게 Q예요. 그러면 Q에서부터 요 두 꼭지점에 내린 요거는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CDQ. 삼각형 CDQ에서 CQD에서 저 세타값 이거만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9-1번이죠. 9-1번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9-1번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할지 내 마음이야. 알겠죠? 근데 어차피 다 닮은 정오각형이니까 닮음이니까 변의 길이는 앞에도 그대로 활용한다 치고 그냥 2로 잡는 게 편하겠죠? 9-1번과 같이 그냥 2로 잡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한 변의 길이를 2로 시작하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를
요 길이가 x겠죠? x겠죠? 맞아요? 됐죠? 이렇게 되죠? 네, 길이요. 그때 자 어떤 길이가 다 같다고? F C와 C Q와 그 다음 Q D와 그 다음 D G는 다 같은 길이에요. 맞죠? 이게 똑같은 길이면 접혀져서 이렇게 맞물리는 상황이니까 다 똑같은 길이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요. 요각 알파에 대해서 제가 알파 아까 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파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x 곱하기 사인 알파 이해했어요? x 곱하기 사인 알파 맞아요? 응? x 곱하기 사인 알파 그 다음 이때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에서 이제 봅시다. CQD CQD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얼마냐면 x 사인 알파 이거 실제 숫자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x도 아까 이 x도 숫자로 있어요. 1 플러스 루트 5라고 아까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인 알파도 요각이 36도에 대해서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는 값이죠. 특히 코사인 알파를 구할까요? 네? 봐봐요. 이 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코사인 알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알파, ACD.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2x 제곱분의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요. 얘는 이렇게 하면 1이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되겠죠. x 아직 넣지 맙시다. 식이 너무 복잡했어. 됐죠? 이게 코사인 알파죠. 그러면 사인 알파도 코사인 알파하고 관계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x 사인 알파라고 보여요. 구할 수 있는 값이어서 이 길이가 2죠. 이 각이 세타죠. 됐지? 자, 이면각이 뭐라고요? 이면각이 세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교선이 이 Q점으로 보이는 상황이야. 교선이 Q점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조직선 QC와 QD가 이루는 각이니까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겠죠. 이면각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또 x제곱 사인제곱 알파 플러스 x제곱 사인제곱 알파 마이너스 4 되겠죠. 2제곱 이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그러면은 요거 또 1 되나요? 2x제곱 사인제곱 알파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되죠.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됐나요? 그럼 이거 뭐 되죠? x제곱 사인제곱 알파 x제곱은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사인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될까요?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이걸 나중에 x도 먼저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x제곱 일단 끌고 가보죠. x제곱 그 다음 유값이에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좀 간단해지나요?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x 4제곱분의 4 이렇게 있죠. 이건 좀 간단해지겠네. 자, 그래서 x 제곱분의 1 되네요. 1 플러스 이거는 1 플러스 5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 플러스 6 1 그러면 36 20 16 분의 6 마이너스 6 요시 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4에 16에 16 플러스 6 뭐 계산 잘못했나 보다. 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거 아닌데 아이씨 계산이 뭐가 잘못됐지? 이거 다시 계산해 볼까? 미안해. 계산이 안 맞다. 차라리 이거 넣고 갑시다. 자, 코사인 할까요? 코사인 할까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x 제곱이면 6 플러스 6 5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1 마이너스 유리화하면요 9, 5, 4,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4에 4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러니까 4분의 1 플러스 2가 되네요. 이 코사인 할까요? 그죠? 그치? 그 다음 이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사인 알파는요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6분의 16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10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8분의 5 마이너스 6 되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x 제곱이 아까 x가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죠. 요 곱하기 그럼 사인 제곱 알파가 8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확산해 30 6 5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플러스에 10 루트 5 마이너스 4 루트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이니까 4로 다 나눠주면 4, 5, 4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유리화하면요 25 빼기 5, 24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그래서 답은 5분의 루트 5 이게 답입니다. 계산은 좀 많이 짜증나는데 알겠죠? 이게 기하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기하 문제는 2차 곡선에서 그냥 미적분으로 푸는 거야. 그럼 2차 곡선에도 특별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최근 들어서 잘 안 나와요. 그냥 미적분이야. 다구나 무슨 미분 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평면 벡터의 연산, 특히 내적 관련된 거, 그거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이거 이면각 또는 정사역, 요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빨리 준비하세요. 요즘에는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 수능 수업으로 기하 수업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저 제동반에서 수업하거든요. 제동반에서 수업하는데 기하 선택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 한 명. 그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봐요. 그러면 이게 항상 좀 이게 연습이 드릴이 잘 돼 있으면 금방금방 바로 풀어주잖아. 원리부터 다시 풀어요. 원리부터 다시 생각해가지고 풀어요. 안 푼지 오래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은 나중에 너희들이 풀 거예요. 알겠죠? 이게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거야. 넘기고 문제 11번 갑니다. 자, n이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33페이지요. n이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줄 거 둘레의 길이가 1. 야, 제발 잘 보라고. 이게 뭐 넓이가 1인치 아니면 둘레의 길이가 1인치 아니면 뭐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1인치 이런 거 잘 보라고. 알았죠?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1인 정행각형 넓이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n에다 12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도 구하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봐. 할 수 있다. 지금 11번이에요. 네? 11번. 그냥 문제 11번이요. 정행각형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외접원 정행각형 외접원 생각하시면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까지 됐던 거.
완전 똑같아요? 그때는 줄레였는데 이번엔 넓게